자, 이제 14강의 그 마지막입니다. 이거 대단원이네요. 그런데 미학이 예술의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학인가? 예술인가? 이거 이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마지막 대단원에서 다시 이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술이 미학이 그러면 옛날부터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미학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술이라는 것은 상존했고 또 그 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미학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예술론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 구조가 그 불완전하다는 것이 예술 자체가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예술이 이상한 것은 아니고 그 예술을 바라보고 이걸 사변적으로 그런 걸 갖다 논리적으로 그 예술에 대해서 텍스트화된 거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예술도 방향성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를 통해서 이런 현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또 다시 우리가 나아갈 어떤 그 대안점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술은 그 원래 이제 출발할 때는 단순한 테크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뭐 특별히 영혼이 있고 뭐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단순히 뭐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랬는데 단순한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속에 사람의 혼이 들어간 라오콘상이랄지 이걸 봐보면은 단순한 비례가 맞은 차원을 넘어서 그 속에가 정말 깊이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정서가 들어갔다라는 그 말을 내가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언제까지 중세 때까지는 예술이 뭐 가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뭐 시녀 정도 뭐 도구 그리고 옛날에 그 이성의 도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때 갑자기 인간성 회복을 신 중심에서 해방되면서 예술이 본성적 인간다움이라고 이런 인식을 해요. 그때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때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랄지 미켈란젤로, 라파엘, 그 전에 지오토, 마사치오. 그러니까 지오토하고 마사치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다 사인을 해요. 그 전에 사인이 없어. 그러니까 서구에서는요. 동양에서는 사인을 합니다. 여사잠도 중국에서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사인이 된 것이 거의 최초예요. 최초. 그것도 뭐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진남북조면 뭐 300 몇 년인가 400 몇 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14세기 말 그때 처음으로 이 예술 그 밑에다 내가 그렸다라고 이 사인을 한 것은 드디어 이것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왕권의 그냥 시녀입니다. 시녀. 예술이라는 것은. 그림 쪽에서는 아주 그 루벤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제 왕실에 그때 뭐 프랑스도 뭐 가고 어디도 가고 다니면서 그 주문 받고 그래요. 귀족들 그림도 주문 받고 뭐 그런다고 해서 루벤스가 뭐 자기의 하나의 위치가 뭐 엄청나고 그건 아니고요. 뭐 그림 잘 그린 사람이에요. 대접은 좀 받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또 예술은 독립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가면서요. 그 대변혁이 일어나 버려요. 어떤 변혁이냐면은 예술가가 그런 대로 뭐 귀족들 초상화 그려주고 이게 살만했거든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귀족 사회 들어가가지고 같이 좀 연주해주고. 근데 사진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꾸르베가 하는 소리가 이거 정말 이제 예술가 이제 완전히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앞으로 예술가는 여기 설 땅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극복합니다. 극복 초창기에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그게 바로 인상파 작가들. 인상파 작가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좀 풍족한 세상을 못 살고 마지막 죽어서 이제 유명해졌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과감하게 뛰쳐나와요. 그래가지고 자존합니다. 자존해요. 누가 이제 보호막이 다 사라졌죠. 이거는 귀족들이 사진 찍지 화가들한테 이건 뭐 그 주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밥줄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 덕분에
존립을 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인상파 작품은 상당히 그 난해해요. 뭐 사진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추상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누가 추상 작품을 사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가도 나름대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해서 동등하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요, 앞서가 버려요. 예술가가 어디 꼭 그 작품을 팔고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21세기 이후에 몰랐는데 이게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그 척도가 돼버려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사회가 예술가를 보호해가지고 지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예술의 속성이 창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의 그 창조성을, 그 예술성을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립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술론도 이게 이제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주류로 그냥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미술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가치로서 그 예술이 예술가의 감성으로 만들어낸 이 인공미라는 것 말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인공미가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그 프로덕트 말하면 테크네로 만들어 놓은 것은 편리하게는 하지만 그것이 혼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그 본성적으로 뭐 취하려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요것하고 결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본주의와 결탁도 되고 해가지고 이 인공미라는 게요, 그 엄청나게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지만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수성이라는 게 원존재의 감수성의 복사품이거든요. 이것이 DNA, 이게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술가가 만들어낸 것이 원존재가 만들어낸, 원존재는 이제 목적에 합당한 그 원존재, 그 신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창조될 때 이것이 신의 어떤 그 목적, 의지가 이 속에가 분명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선음 속에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술가가 순수한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이건 상당히 가치가 있고 신성이 깃들어 있는 하나의 그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테크네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도 앞에다가 파인이라는 그 단어를 써주고 이 아트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파인 아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물하고 예술을 좀 약간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그 예술하고 미라는 것은 대상이 뭐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연극하고 그 사람 대상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술가고 그 미학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거의 필요한 것이지, 특별히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목적에 합당하면 다 예술품이에요. 요즘에는 그 셰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은 셰프들이 그렇게 그냥 인기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청각하고 뭐하고 촉각 정도에서도 요즘에는 스포츠가 참으로 다양하더구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칸트가 말했던 그 취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취미는 참 다양합니다. 누가 이렇게 뭐 장르를 갖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 다들 아까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예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이 강좌는 보편적이에요. 그 대상이 어느 누구든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서 예술이라는 것하고 그냥 예술가가 아닌 것하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두 개가 좀 같이 이렇게 융합돼서 온 게 아니고 따로 왔어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목적을 전부 다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실용주의적인 목적이죠. 뭐 밥 먹고 사는 그런 것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화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21세기 이후에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이랄지 아니면 뭐 로봇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는데 이게 분배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21세기에는 예술가적인 감수성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지만은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자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자기 자신이 원인자의 속성인 이 창조성, 소유자로서 이런 인식이 부족하고요. 교육도 좀 이런 교육 잘 안 시켜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인교육 그거 잘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주의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맹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감성 요거도 열등의식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 아티스트면서 이 철학하고 이 두 개를 가르치거든요. 어쩔 때는 나는 철학가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나는 예술가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봐보면 내가 그것이 느껴져요. 아하, 아직도 이 감각하고 감성은 약간의 냉철한 지식이랄지 이것이 더 지배하는 세계인 것 같구나. 그러지만 앞으로는 이것의 자존심을 갖다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경제, 자본주의 아니면 문화산업, 산업화돼 가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점을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인간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술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원존재 꼴을 갖춘 미의 창조자예요. 예술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원존재가 존재 세계를 만들어낼 때 구조하고 법칙이 아주 동일한데 인간도 뭔가 손 달리고 이 발 달리고 했기 때문에 이 뭔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은 원존재가 이거 만든 것하고 똑같은 원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은 원존재가 만든 원존재의 대리인으로서 만든 것이니까 다 예술품이 돼야 돼요. 모든 게 예술품이 돼야 돼. 예술품이다 하면은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좀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 못 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공생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영을 할 때는 창조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풍족한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아까 우리가 목적성과 방향성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현대에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점은 전통 과학은 이 가치에 대한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윤리도덕은 의무의식이에요. 종교는 통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갈등이에요. 또 예술은 본연의 미적 가치에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이나 종교의 신여로 전락해가지고 해왔고 아직도 그렇게 좀 열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 윤리도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해결점 뭘까요? 전통 과학하고 윤리도덕은 미학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기쁨을 위한 것이야 하면요. 종교 역시 정확한 원인자의 목적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다라는 거예요. 원인자가 이 미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한테 방향성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술은 미학을 바탕으로 창조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공생공영 공의의 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